안녕하세요. 로엘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이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서 네, 실형이었죠. 예, 실형이었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제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 사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변호사들끼리도 한번 각자 의견을 얘기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밝혀진 사실 보면 꽤 많이 한 거죠. 지금 이게 투약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1년 반 정도 동안 181차례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랑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돼서 거의 그걸 모르고 유착이 있었다고 봐야 네. 되고요. 사실상 이제 그걸 돈벌이로 활용을 하는 병원이랑 일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쪽 뭐 의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상당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건 뭐 회당 뭐 1,000만 원 뭐 이런 맞아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포폴 환자들을 왜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하나 보면 포폴 환자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병원들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아인 씨가 서울 일대 이 병원대 큰 손인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181차례라고 했고 그리고 보안 프로포폴- 유지를 아마 또 강력하게 유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병원 다 비우고 했을 거고요. 네. 프로포폴 양만 총 투약된 양만 9리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케타민, 레미마졸란 여러 가지 더 세지는 거죠. 뭐. 그렇죠. 케타민 같은 건 사실 이제 헤어나오기 힘든 약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 손을 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벌금 큰 의미 없고 추징도 큰 의미 없다 그러면 결국 징역 1년인데 수사 중에는 구속이 안 되다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 판결 선고하면서 판사가 그 자리에서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에다 집어넣는 처분을 하는 거죠. 일단은 유죄 나온 거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그리고 무죄 나온 것도 있어요. 대마 흡연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는. 그래서 뭐 재판부 입장은 어떤 거죠? 마약 관련 규제, 네. 법규들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마약의 종류, 네. 횟수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본 거죠.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랬다. 기간, 횟수, 양 이런 거 봤을 때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해서 실형 선고를 한 것 같은데 공범자인 공범? 최모 씨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감옥을 안 갔고 네.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결국은 유아인 씨가 제일 세게 처벌을 받은 거죠. 그렇죠. 정점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네. 1심 판결 직후에는 검찰이랑 유아인 측 다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 둘 다 항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있죠. 네. 생각보다 많고요. 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이제 4년 구형하면 2년 이상 나오면 네.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성에 안 찬다 이거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 네. 이제 2년보다도 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형량밖에 네, 안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검찰은 지나치게 경하다라고 본 네. 거고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근데 실형을 온도를 네. 하고 바로 구속을 해버리니까 지나치게 중하다라고 네. 또 항소를 한 거죠. 저희가 한번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는 실형이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네. 있는 구형량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그리고 1심 판결이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한 씨가 범행 경과라든지 횟수나 뭐 죄질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부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까지 그렇죠. 다 고려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해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반대로 또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징역 4년까지 나오기는 또 어렵다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양쪽 다 기각을 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봐요. 실제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항소심 가다 보면 항소 기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이든 네. 변호인 측이든 그렇기 때문에 대표 변호사님 말씀은 어쨌든 쌍방 항소 기각, 네. 1심 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유아인 팬들 분들은 싫어하실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죄송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문가로서 예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네.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태표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집행유예를 네.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약 사건이라는 게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좀 세게 처벌받는 것도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투약 사건이 무조건 감옥 가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법인에서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뭐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상당히 약하게 받은 사건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 실형을 많이 피했죠. 네, 많이 네. 피하고 네. 로펌이라는 곳이 어쨌든 뭐 고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의자 피고인 신분에 있는
의뢰인들을 돕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하면 집행유예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나 대중적인 어떤 시선이나 그런 거에서 뭐 법원도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세게 때리고 2심에서는 풀어주는 스타일의 그런 네. 거를 사실 저는 김호중 씨도 지금 2심 집행유예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뭐 그래도 당분간은 활동하기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을 입을 만큼 입긴 네. 했어요. 유한 씨가 결심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최후 진술을 절절하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원하 대표 변호사님은 실형 유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프로포폴 마약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약품 중에 하나고요. 마약은 아닙니다. 마약은 아닌데 마약에 준해서 처벌하는 뭐 대마라든지 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약인데 마약에 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해서 마약처럼 규제를 하겠다, 관리하겠다. 결국 뭐 의존성과 도파민 이런 부분에서 법에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질문들도 하세요. 뭐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마약하는 건 괜찮지 않냐?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 해당 국가에서 합법인 행위를 한다고 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있는 마카오 같은 데서 도박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시 네. 오락의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이제 다액 또는 네. 반복적으로 도박한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대마를 풀어줬었던 지금은 다시 좀 규제를 하고 있지만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풀려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대마를 하고 왔다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하고 나면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들고 들어오십니다. 그럼요. 그럼 이거는 네. 죄가 아예 다른 죄거든요. 수입이에요, 네, 수입. 네. 바다 건너서 오면 죄가 세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별 생각 없이 하셨겠지만. 그렇죠. 이때부터 네. 징역형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